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로스텍이 개발 중인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가 올해 7월에 열리는 막스 2021 항공쇼에서 전시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스텍은 군수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전기 제약 등 국가 전략상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공업 제품의 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약 700개의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러시아 제1의 거대 복합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러시아의 삼성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2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약 2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로스텍 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지난해 말에 소형 혹은 중형 크기의 5세대 단발엔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기사는 로스텍이 개발 중인 단발엔진의 5세대 전투기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아서 러시아의 이번 보도에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메조프 CEO는 단발엔진의 5세대 전투기가 유인기와 무인기로 진화하는 유니버셜 플랫폼이 될 것이며 현재는 이 항공기의 컨셉과 기술적 요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항공기의 개발은 러시아 국방부 발주가 아닌 로스텍 단독 사업이며 체메조프 CEO는 장래 유망한 항공기라고 믿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메조프 CEO는 로스텍 자체 자금으로 단발엔진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로스텍은 정부의 간섭 없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서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로 이 비행기를 개발해도 러시아 정부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 파트너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형태의 전투기 개발은 해외 수출 차원에서 매우 참신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초로 기업이 주도한 5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점에서 체메조프 CEO가 주장한 대로 매우 참신한 대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텍은 러시아의 국영 국책 기업이어서 러시아 정부의 뜻에 얽매이지 않는 결정이나 수출이 정말 가능한지 반대로 국책 기업 로스텍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 정부의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체메조프 CEO의 주장대로 공동 개발한 해외 기업이나 정부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위험하지만 영국의 템페스트도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어서 러시아도 새로운 전투기 개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로스텍은 개발 파트너 또는 잠재적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막스 2021 항공쇼에서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를 전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다가 러시아제 전투기로서는 오랜만에 단발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를 선보이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직은 페이퍼 플랜일 수 있지만 체메조프 CEO가 주장한 대로 5세대 전투기가 완성되면 같은 단발엔진의 F-35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24일자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스텔스 폭격기인 팍다에 대한 기사도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나토의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레이더의 탐지 반경을 감소시키기 위해 팍다의 특정 기술을 사용하면 팍다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나토의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고 침입이 가능하다는 개발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텔스 폭격기 팍다는 러시아로서는 매우 드물게 사전에 개발 스케줄을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올해 팍다의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며 첫 비행은 2025년경에 실시하고 공군에는 2027년경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팍다 조종석 주위의 조립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팍다의 RCSG는 이미 확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팍다는 미 공군의 B-2 폭격기처럼 날개가 동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익기 형상으로 최신 항공기술과 소재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며 비행거리도 12,000km에 달하며 최대 30시간을 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해 향후 개발될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팍다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2,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으로 공격할 수 있는 KH-47M 탄도미사일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9년 12월에 알렉세이 크리보로치코 국방차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공기 제작사 투폴리프가 팍다의 시제기 부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팍다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개발을 완료하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존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Tu-95MS와
Tu-22M 등을 잇는 차세대 폭격기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중국의 국영 매체인 CCTV가 방송한 군사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붉은 천으로 덮인 항공모함 003형과 스텔스 폭격기 H-25로 추정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며 우리는 2021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1년은 003형 항모의 진수와 스텔스 폭격기 H-20의 등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에게 희망의 해이자 우리 기술 개발이 결실을 맺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나 남중국해에는 군사적으로 큰 고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홍콩의 SMCP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통합방위안보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H-20은 괌은 물론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CMP는 H-20이 취역하면 중국군은 진정한 대륙간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재래식 혹은 핵미사일로 무장된 중국 공군의 기존 정책과 장비 개발 관행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H-20은 최대 이륙 중량이 200톤이며 최대 적재 중량은 45톤으로 급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기를 장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앞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대형 수송기 Y-20 및 중형 수송헬기 G-20 등 20 시리즈를 잇따라 실전 배치했습니다. H-20 실전 배치는 미국의 봉쇄선을 뚫을 능력을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전략상 개념이자 대미 방어선인 2개의 가상의 선을 그어 대미 방어선을 설정해오고 있습니다. 제1열도선은 쿠릴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까지 뻗어 있습니다. 제2열도선은 일본 동부 해상과 괌, 그리고 남태평양 섬에 걸쳐 있습니다. 중국군의 작전 범위는 현재 제1열도선을 관통하는 수준이지만 H-20이 취역하면 작전 범위를 제2열도선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장거리 은밀 침투 능력과 핵무기 등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H-20을 통해 화력 투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미국이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CMP는 미국 방부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 거리를 미군의 괌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는 H-20이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보고 있습니다. H-20의 배치는 중국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3대 핵전력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또한 영국의 왕립통합방위안보연구소는 중국이 장거리 폭격기인 H-20과 함께 스텔스 기능은 떨어지지만 공격 능력을 개선해 미군의 괌과 오키나와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한 중거리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H-20 폭격기는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처럼 엔진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J-20 전투기의 경우 엔지니어들이 고출력 터보팬인 WS-15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H-20 폭격기는 중국의 WS-10B 또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AL-31FM2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암 속에서의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H-22 NK321 러시아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일부 소식통은 중국이 개발한 업그레이드된 WS-10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S-10은 아직 위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H-20의 과도기 엔진이며 H-20의 기체 성능에 맞는 엔진 개발에는 약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H-20의 속도가 원래 설계보다 느릴 것이며 원래의 전투 능력도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